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잠깐 커피 한잔 사러 나갔다 오는데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안 나가면 죄인이다. 죄다. 이렇게 이제 제 아내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번 주는 셀인 에이프릴이었죠. 사실 에이프릴은 셀이었다. 의외로 에이프릴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반대로 에이프릴에서 미리 한 방 얻어맞았기 때문에 메이 5월에는 바이다.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핵심에는 반도체주들, 특히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알파벳이라든지 이러한 그 네트워크를 하는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LLM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데에서 실적이 너무 좋은 거죠. 또 그쪽에서 AI와 HBM 이런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휘어잡는 독과점 업체들의 그런 네트워크 업체들이 숫자로 찍혀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 이 시장이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이제 항상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가지 않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시장을 휘어잡고 과점을 하는 네트워크를 가진 업체들이 두 번째 가는데 이제 하드웨어 시대가 살짝 끝나고 소프트웨어 시대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드웨어는 HBM과 엔비디아로 대표되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메타라든지 구글, 알파벳 똑같은 거니까 이런 쪽들이 더 시장에서 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가는 거. 아마존 이런 쪽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또 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아침이죠. 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엄청 상승을 하면서 언제 저렇게 세상에서 한 대 얻어맞은 모습인가? 그렇게 될지 알았는데 다시 비틀비틀하면서 오뚜기처럼 우뚝 솟아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반대로 테슬라는 다시 살짝 하락은 하긴 했지만 앨런 머스크의 그 호기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을 자아내면서 꺾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반도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한 주. 5월에 눈부신 장미의 시절에 바이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결국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5월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온갖 악재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맷집이 생겼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펀더멘탈도 생겼다. 그 펀더멘탈은 기업 실적이고 숫자로 찍혀나온 종목들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4% 상승, 나스닥 2.03. 네, 나스닥이 한번 올라가는 게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 S&P 500은 1.02%. 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다시 어떤 반등을 하는 모습, 바닥으로 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아주 강하게 튕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 시장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뉴욕 증시 PC 걱정을 날려버리는 빅테크 호실적. 이렇게 제목들이 많이 달리죠. 기술주 랠리, 알파벳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을 리딩을 했다. 네, 알파벳이 10.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도 8.9%나 상승을 했죠. 우리 엔비디아도 6.18% 상승하며 877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마이너스 1.1% 하락하며 마감이 됐는데 FSD가 사고를 많이 내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러한 악재들이 시장에 출현하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993, 0.7bp밖에 안 빠졌죠.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국채 10년짜리는 4.663, 0.6bp 하락. 금리가 생각보다 더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견디는 거죠. PC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줄 알았지만 이미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금리라든지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앵간케 때려서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맷집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그러한 요인보다는 또 다르게 빠르게 실적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ASML에서 한 대 얻어맞고 TSMC에서 한 대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기대감이 없었는데 알파벳이 이걸 해주면서 올랐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시장의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하죠. 어디다가 마음을 둘 수 없는 그 변동성이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버티는 것 방법 외에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고전적인 진리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밌는 건 PC 물가지수가 올랐는데 오히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경제 침체로 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시장이 인플레이션도 나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더욱더 싫어하는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PC 물가지수가 나름대로 살짝 잘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소비가 좋았다는 거죠.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전년비 YOY로 2.7%나 올라서 2월 2.5, 올가는 이번 달 2.6을 예상했는데 0.1%가 더 올라가는 모습.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YOY로 2.8을 올랐습니다. 2월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의 패드가 금리 인하 전망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대략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도감을 줬을 것으로 본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PC 가격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어제 전날 발표된 GDP 지표의 일부 우려감을 상쇄했다는 거죠. GDP가 너무 안 좋아서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치유하기 힘든 그러한 경제의 고질적인 병인데 이 병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안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날 연고점을 찍은 미국 국제금리는 살짝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들의 종목들을 몇 개 이야기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골 때렸던 게 인텔이 2분기 매출액 및 이익 전망치가 올가 예측보다 낮으면서 주가가 9.2%나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텔은 오히려 얻어맞았다. 다음에 스냅챗, 우리 이제 네이버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스냅챗은 27.46%나 급등을 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로 스냅챗은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널뛰기장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미국 걸 예측하기 힘든데 국내 것도 힘든데 미국 것은 더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미국은 장기 투자 이외에는 방법은 없다.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사서 꾸준히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식은 다시 반등할 것인가? 반등한다면 뭐가 반등하고 뭘 사야 되는가? 항상 영원한 이 질문, 주말마다 하는 이 질문이 또 우리 앞에 떡 서 있습니다. 특히 반등을 할 때 반도체는 1차 상승이 이미 끝났는데 2차 상승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또 필요한 거죠. 상반기 코스피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크로 변수는 환율과 유가이다. 기업들이 지금 환율과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 나는 것 같아요. 환율 상승의 채산성 개선 효과보다는 고유가에 따른 원가 상승 압박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환해지로 환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인데 대기업들은 거의 다 환해지를 많이 하죠. 어느 정도 좀 열어놓고 가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은 좀 반대로 해석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환해지를 하기 힘든 구조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원화 약세일 때 수출기업들은 좋고 수입기업들은 안 좋은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코스닥 실적 발표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코스피 EPS 개선은 환율이나 유가보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주도할 것이다. 하반기 코스피 어닝 사이클도 반도체 주도로 현재 추세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ASML의 수주 부진, TSMC의 일부 시장 전망 하향,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잠정 실적 미제시로 최근 AI 관련 기업 주가는 큰 폭의 조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알파벳 같은 것들은 잘 나왔죠. TSMC는 AI와 난 AI로 산업 수요를 구별했는데 올해도 코어스 패키징 기술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AI 쪽은 좋고 난 AI 쪽은 좀 슬로해지는 모습. 과연 이것들이 섞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결국 AI가 난 AI를 충분히 이 침체라든지 슬로우하는 것들을 리커버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따라서 TSMC의 일부 시장 전망 하향이 전반적으로 AI 투자 감소를 의미하진 않는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AI 기대에 대한 눈높이와 주가 등이 재조정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반도체 이해 업종은 원화 약세 수혜와 향후 실적 주도주가 높아질 종목들, IT, 하드웨어, 비철금속, 조선, 특히 조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 6월에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데, 현 수준의 높은 금리 상태가 유지 시 2차전지, 제약바이오는 공매도를 또 맞을 가능성이 있다. 6월에 아마 공매도가 다시 풀릴 것 같은데 조심을 할 필요는 나도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펀드메타 변화 없이 주가 상승이 과할 시 기계, 반도체, 중소형주도 공매도 가능이 있다. 공매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더 성장주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보다는 퀄리티가 있고 가치주에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6월의 문제이고 5월은 역시 반도체다. 반도체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이것저것 여러 가능성, 심지어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그래도 우리가 5월 한 달만 본다면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속에 함의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구글 실적 속에서 무엇을 얻고 왜 반도체를 사야 되는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죠. AI를 활용한 검색 광고 매출 방안 제시와 클라우드 성장도 지속될 전망이 중요하다. 이 클라우드 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결국 생존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 LLM, 그리고 고사양 HBM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파벳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AI를 활용한 검색 광고 매출 증대 방안일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SG라는 기업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용자들의 사용량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Search Generative Experience, SG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테스트 구글의 그러한 제품인 것 같아요. 향후 검색 광고 매출 증대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다. 이용시간, 콜리 증가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방향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가 오른 거죠. 한편 제미나이 구글 광고 플랫폼 PMX에 적용하면 전환을 최대 6%가 증가한다. 전환율이 최대 6%나 증가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구글 광고 플랫폼 PMX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존 걸 쓰다가 바꿀 수 있는 환율이 6%나 증가하면 수익이, 얘들이 매출이 엄청 크기 때문에 6%만 전환해도 어마어마한 큰 거죠. 구글 클라우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4%나 YR로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가속화했다.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하고 새롭게 발매한 SG라는 제품, 이걸 테스트해 본 결과 충분히 기존 검색 광고에서 6%에 더 추가로 이쪽으로 비싼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AI 기반 클라우드 워크로드 수요 증가와 구글 워크 스페이스의 가격 인상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는 가능성 때문에 구글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핵심 바닥에는 LLM 모델을 향한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새로운 AI가 시장을 뒷받침하고, 이게 기존의 검색 광고 시장을 바꾸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로 시장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구글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AI 기능은 알파벳 클라우드 매출로 이어지죠. 향후 애플과의 협업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구글의 그러한 미래 포텐셜이 의외로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크게 시장에 도드라지게 나타났다는 거죠. 제미나이 1.5% 출시를 필두로 LLM 역량 제거하는 것도 클라우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AI를 통해 광고 매출을 늘릴 방안이 구체화되고 클라우드 매출도 성장세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어서 구글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가능성,
여기와 관련된 산업들이 올라올 가능성, HBM이 한 번 더 고사양화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전쟁터에서 돈을 쏟지 않고 투자를 안 하면 퇴출된다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 가능하겠죠. 최근에 미국의 소프트뱅크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4월 20일 일본 소프트뱅크는 생성 AI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25년까지 1,500억 엔, 1조 3천억 규모의 AI 투자를 집행하고 일본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약 6천억 규모를 구축할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어 전용 생성 AI 계획을 밝혔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생성형 AI로 운영되는 콜센터 최저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전망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올해까지 3억 9천억 개, 3,900억 개, 파라미터를 활용한 AI 모델 개발을 원령하고 내년은 세계 최고 수준 1조 개 파라미터를 활용한 AI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느린 일본도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AI 투자에 나서고 있다. 결국 HBM이 사용될 수밖에 없죠. 한편 구글 AI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글로벌 AI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구글도 AI 개발에 1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100조를 투자하는 거죠. 이는 4월 14일 알파벳 자회사 딥마인드 CEO 허사비가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구글은 그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AI 수표 컴퓨터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 그 구축 프로그램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MS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을 하면서 까발린 거죠. 자,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건 AI 전쟁이 반도체 HBM 사용 증가만 아니라 총 수요처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AI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제약바이오도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쪽으로 확산이 되는 이게 과속화되는 게 올해가 2025년이 5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HBM의 고도화된 제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반도체. 글로벌 상품 트레이더, 커머더티를 트레이드하는 여러 가지 IB 회사들, 미은행 글로벌 빅테크는 IB 경쟁에서 도태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AI에 대한 극단적인 전략 배경에는 AI 최종 소비자인 산업과 기업의 AI 채택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네요. 원유나 금속 등 상품 트레이더들이 AI 채택을 경쟁적으로 가속하고 있는 게 최근에 대표적으로 금융시장에서도 AI가 필요하다는 거죠. 싸구려가 아니라 최첨단의. 이들은 상품 가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하여 경쟁사 대비 거래 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유 트레이드 기업인 바이털, 스위스에 있는 기업이죠. 2022년 AI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 분석팀을 창설한 후 그 규모가 지속대로 확대되고 있고, 또 금속 트레이더 기업인 트라피규라, 싱가포르에 있는 기반이죠. AI를 위한 설비 투자 규모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 80억 달러까지 투자를 했죠. 이렇게 커머더티를 트레이드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들도 AI에 높은 고칼로리티 AI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AI를 쓰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자체가 형성된다는 것은 시장의 포텐셜이 무지무지 커져간다. 이게 1차 상승이 끝나고 혹시 두들겨 맞는 게 아닌가 걱정을 우리 하고 있었는데 이 걱정을 덜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안심 파이안이 됐다. 2차 상승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구글이 숫자로 증명을 해줬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반도체 AI가 확장이 되고 산업이 커지니까 최근에는 전력기기 시장까지도 사이클이 확대돼서 돌아오는 거죠. 산업 전반적인 에너지라든지 이런 인프라의 구조 자체가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가 수혜를 누가 볼 것이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전력기기에 대한 사이클 변화는 이미 1차 상승이 끝났는데 저는 살짝 한번 팔아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샘 올트만이 태양광 업체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전력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될 때 이미 늦었구나. 이미 시장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거나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은 불확실성은 잔존하나 정점을 통과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중 실적으로 정면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뭘 사야 되느냐. 일단 조선주 괜찮아 보이죠. 조선주. 전력기기는 저는 약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다 1차적으로 와서 좀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거든. 또한 자동차와 같은 종목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는데 관심 종목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건 이제 모 증권사가 추천을 하는 거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저희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정확하게 섹터를 분석해서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까요? 미국 퍼는 20.3배 살짝 빠져서 내려갔죠. 21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15.2배, 유럽이 13.4배, 한국은 10.7배, 중국이 9배까지 해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한국은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 미국이 아직도 20.3배인데 좀 더 조정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20배에서 멈추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봅시다. 금융투자가 일주일 만에 5천억을 사는 걸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최근 다시 사는 걸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도 992억으로 코스피에서 매도를 줄이는 모습. 코스닥도 많이 줄였습니다. 외국인이 746억 매도. 며칠 전에 하루에 2천억씩만 팔아제끼는데 최근 목요일 금요일 날 많이 사서 돌려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조 정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빠져나갈 것을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퐁당퐁당하지만 결국은 바닥을 다 찍고 반등해서 올라왔다. 그 반등의 강도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다시 반도체, HBM, AI 쪽이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죠.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구글을 까봤더니 데이터 센터, 추론 LLM을 가능해서 그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연결돼서 투자를 해서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이 증권사의 상품 트레이더링을 하는데도 상품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AI 모델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구조다. 세계 각국이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시장까지도 변화시키는 모습까지 왔다. 여기에 원화 약세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선주라든지 자동차들이 실적이 좋아 올라오는데 이미 담은 실적이 낮기 때문에 추격물수 할 필요는 없지만 단타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은 빠져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니플로 장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다음에 캐논 도끼에 대해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것들, 캐논 도끼를 이기고 BOE에서 물량을 받는 선익 시스템, 야스 같은 것들, 다음 유리기판도 한번 다시 돌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이제 화장품을 사용할 시기가 된 거죠.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견고한 실적을 내고 있어 꾸준히 갈 수 있는 모습, 다음에 여행주도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반도체, 조선, 방산, 이 세 가지만 보면 전력기기는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도체, 조선, 방산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2차 전지는 쉽게 바닥을 탈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자, 자세한 것은 저희 카페에 주저주저 크게 올랐으니까 카페에 이 주소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를 좀 많이 방문해 주세요. 유료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들 유료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이 셀인 메이가 아니라 셀인 에이프릴이 됐고 이제 바이 메이가 되는 거죠. 네, 5월은 나쁠 것 같지 않다. 한 달만 짧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모든 악재가 하나씩 구름이 거쳐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말 오후입니다. 잘 지내시고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이나 화요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